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학년과는 다르게 사회복지 현장을 실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는 순간을 만끽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실습 세미나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한번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면 좋을지를 고민해보고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개념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기 위해선 이수 자격과 유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지도하기 위해서 지도자 자격과 실습 비딩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에 대한 신청 과정에 대해서 짧게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사회복지 현장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듣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실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취득하기 앞서서 바로 실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자격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더불어서 실제 현장에 나가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실천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 다양한 교과목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적용하게 되는데, 물론 현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는 실습 지도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기관마다 기관의 유형과 실습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습의 기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 지식,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본다는 것입니다. 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과정 안에서 자원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후원자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원봉사활동과 더불어서 현장 실습을 통해서 경험적 이해를 높일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역량을 함양시킬 수도 있는데요. 즉 우리가 어떠한 기관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통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를 보신다면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적성을 갖고 있는가도 경험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내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업을 맞는가라고 하는 자기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실습 교과목에 대한 이수 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전공 필수에 대한 4과목 이상, 그리고 전공 선택 2과목 이상 등의 총 6과목 이상을 이수했을 때 보통 실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개론이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실천론 등 정책론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에 대한 유형에는 학기 중 실습과 그 다음에 방학 중 실습으로 보통 구분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에 관련된 실습 관련 공지와 안내 이후에 실습 공문이 발송되고 접수가 완료된 후부터 여러분들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대 8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실습 기관에 가서 지도자와 상의하실 때 하루에 보통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실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기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 점심시간은 실습 내용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런 점을 토대로 했을 때 실습 일지를 작성할 때도 보통은 점심시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습 기관의 종류로서는 우리가 직접 수업실 기관이냐 아니면 간접 수업실 기관이냐 또는 입양과 공공 서비스 기관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소에서 실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만난 실습 지도자가 그 기관의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상근이면 안 된다는 뜻이죠. 즉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습 지도자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 보통은 사회복지사 1급을 갖고 있는 경우에 실습생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실습에 있어서 사회복지사 1급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만약 사회복지사 2급을 소지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5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습 지도자가 나는 사회복지 관련돼서 근무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회복지사로서의 경력이 지금 제시된 것처럼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아니면 강사였다, 물리치료사였다, 언어치료사였다, 또는 시설 관리를 담당했다라는 등의 경력은 사회복지사로서의 근무 경력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지도자의 경력 산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어서 제시한 것처럼 1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를 받은 이후에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한 3년 이상을 말하고 있고요. 2급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경력, 그 다음에 2급을 가진 후에 4년 동안 사회복지 실무 경험이 있고 1급을 승급 후 1년 사회복지 실무 경험자를 우리는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실습 지도자의 자격 기준이 매우 중요하게 되고요. 실습 지도자가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습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실습을 다시 해야 되는 사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습비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본인의 실습이 진행하는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실습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협회에서는 그런 점에서 10만 원이라고 하는 실습비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통 실습비를 납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실습 교육에 대한 교재를 제작하거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등의 기관에서 실습생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그 다음에 기관에서는 또한 실습비를 받음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히 갖게 되고 실습생은 기관으로부터의 학습 경험을 권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실습비를 납부하고 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관과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실습비 플러스 점심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점심값을 제외한 실습비만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장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로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결국 내가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해보고 싶은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실습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관을 막론하고 보통은 본인이 직접 선정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실습기관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육기관 중에서는 실습기관과 MOU를 맺어서 몇 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조건 그 교육기관에서 보내준다는 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실습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고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집의 위치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선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 실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관련 서식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습 신청서, 실습생 신상서, 서약서 등을 준비해서 학교에다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관련 조교가 우리 학과 조교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실습 관련된 서류를 주면 그 내용들을 작성해서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학교에서 실습 관련된 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격을 심의 후에 기관에 실습 의뢰를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즉 학교에서 기관으로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A라는 기관에서 실습을 하기로 결정했더라 라고 한다면 학교에서는 그 기관으로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바로 실습 의뢰 공문을 발송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관에서는 실습 의뢰에 대한 회신을 보내게 되면서
상호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실습생 배치와 실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실습이 종료된 후에 학교에는 실습 일지 등의 관련 서류를 우편 발송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지도 교수가 배정된 뒤에는 기관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기관 방문할 때 무조건 모르는 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습 지도자와 약속을 한 뒤에 방문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습 기관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교육과 경험을 기초로 관심 영역의 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관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일날 실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말에 실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일에 주중에 운영되는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운영되는 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즉 여러분들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즉 거주시설과의 차이를 구분해서 본다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야가 아동일지, 노인일지, 청소년일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적 상황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요. 즉 실습이 시작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거리가 멀다면 결국 실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 상황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하고요. 실습일과 실습 시간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실습 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검토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의 주요 미션이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조직도라든지 그다음에 주요 사업들이 무엇인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홈페이지라든지 그 기관의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검색해서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재활도 센터를 선택하게 될지 장애인 시설을 선택하게 될지는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의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 대한 허위 이수 사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최근에는 2회를 이수하게끔 하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양한 경험과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도 있고 취업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장 실습이 어렵다고 해서 아니면 현장 실습을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허위로 이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바로 이와 같이 사례가 발견됐을 때 허위가 발견되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시게 될 때 이왕 배워보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분야에서 정말 땀 흘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실습은요, 바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현장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신 것들이 좋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것도 배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될 지식과 이론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결국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첫 번째, 사회복지에 대한 실습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기관 선정할 때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 다음을 기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